그날 나는 몰래 옷장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가족이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그날 이후 명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늦은 밤이었습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윤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36살의 윤서는 평소엔 상냥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는데? 명희가 고개를 들었죠. 오늘은 저녁 드시지 말고 쉬세요. 제가 따로 간식 갖다 드릴게요. 이상했습니다. 항상 저녁을 함께 먹던 아이가 왜 그러는 걸까요? 명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윤서는 방으로 돌아갔고 명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명희는 문득 멈췄습니다. 거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윤서와 아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어머니 서명만 있으면 돼.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40살의 아들, 평소엔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래, 내일 아침에 몰래 가져오면 되겠지.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명? 몰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발소리가 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명희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던 겁니다. 옷장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문을 살짝만 열어두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명희의 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주무셨나? 윤서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불 꺼진 거 보니 주무신 것 같은데.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옷장 문틈 사이로 방문이 살짝 열리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네. 완전히 주무신 것 같아. 윤서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서류 가져와. 도장함이 어디 있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명희는 옷장 안에서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다행히 그들은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자. 지금은 너무 위험해. 윤서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거실 쪽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류? 도장함? 명희는 옷장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요. 어둠 속에서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며느리와 함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옷장 안 공기는 답답했지만 명희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동생이 눈치채기 전에.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 명희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지훈과 작은아들 지우. 지우는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국에 들어왔죠. 지우는 연락도 잘 안 되니까 괜찮을 거야. 윤서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도 동생 몰래 진행하려는 일이었죠. 명희는 옷장 문틈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복도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모두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옷장 안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과 윤서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침대는 그대로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오늘 밤 들은 이야기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어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그들이 다시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명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어젯밤 들었던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침 7시쯤 되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였어요.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윤서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응, 잘 잤어. 명희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윤서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같은 게 있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잘 잤니? 네, 잘 잤습니다. 지훈은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회사에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죠.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명희, 지훈, 윤서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밥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봐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윤서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명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따뜻한데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다니. 아침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출근했습니다. 윤서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명희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명희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도장함을 확인했어요.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들도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윤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응, 알았어. 명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점심이 차려져 있었어요. 윤서와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윤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을 비우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점심을 먹는 동안 윤서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명희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서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명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오후 3시쯤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계세요? 응, 거실에 있어.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명희의 눈이 그 봉투에 멈췄습니다. 지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윤서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문을 닫고 안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명희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식탁에 모였어요. 어머니, 오늘 지훈 씨가 일찍 들어왔네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러게. 명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회사에서 서류 좀 가져왔는데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서류?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윤서가 거들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명희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살짝만 열어두고 밖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려야겠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미루면 안 돼. 동생이 다음 주에 들어온대.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온다고요? 그 전에 뭔가를 끝내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알아채신 것 같지 않아?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평소랑 똑같으시던데.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식사 후에 말씀드리자. 윤서가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하자. 지훈이 동의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서류를 보여줄까요?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옷장에 숨기로요. 그들이 방에 들어와 뭔가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밤 11시쯤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희는 옷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젯밤처럼 옷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방 안을 지켜봤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였어요. 지훈과 윤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명희의 방문 앞에 섰어요. 어머니 주무셨을까? 윤서가 속삭였습니다. 불 꺼진 거 보니 주무신 것 같은데.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명희는 옷장 안에서 숨을 참았어요.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에 그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어요. 도장함 어디 있지? 지훈이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 어머니 깨시면 어떡해.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깊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옷장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지금 내 물건을 몰래 뒤지고 있었어요. 지훈이 도장함을 찾아냈습니다. 있다. 여기. 그는 도장함을 열어 도장을 확인했어요. 이거면 돼. 내일 아침에 서류에 찍으면 끝이야.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설명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진명에 정리하는 거라고 하면 돼. 세금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고. 지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소리내어 울면 안 됐거든요. 그럼 이거 다시 넣어두자. 내일 아침에 쓸 거니까. 지훈은 도장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옷장 안 공기는 차갑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 그들이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명희는 옷장에서 나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명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푸르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거실로 나가자 윤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깨서. 명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 아침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니? 네, 잘 잤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명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응?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훈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뭔데? 명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진명에 관련된 서류인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서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세금? 네, 요즘 증여세가 많이 올라서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윤서가 거들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명희를 지훈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잖아.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알고 있니? 명희가 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직은요. 나중에 말하려고요. 왜 나중에? 지금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외국에 있어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훈이 변명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나 지금 결정하기 어려워. 시간 좀 줄래? 어머니, 이거 급한 건데요.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해요. 윤서가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어.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며칠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집이었습니다. 명희가 평생 모아 산 이 집을요. 오후가 되자 명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어요.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을 만났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받았어요. 명희는 천천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 달 전 정기 예금 하나가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해지한 거예요? 명희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님이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해지하셨습니다. 위임장이요?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서가 자신 몰래 예금을 해지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지훈 씨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직원의 대답에 명희는 말을 잃었어요. 혹시 다른 계좌들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른 계좌는 이상 없으신데요. 하나만 해지되었네요.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다른 돈은 무사했어요. 혹시 통장에 잠금 같은 거 걸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만 철저히 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명희는 모든 통장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위임장을 가져와도 소용없었어요.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남은 재산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과 윤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당장 따지고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자 윤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하고 왔어. 명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녁 준비할게요. 윤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명희에게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식탁에 모였어요. 어머니, 아침에 말씀드린 서류건 생각해 보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명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한 건데요.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해야 해요. 윤서가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 지우한테도 물어봐야지. 명희가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설명할게요. 아니야. 나도 직접 이야기할 거야.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지훈과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도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저녁 식사 후 명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지우야, 엄마야. 다음 주에 한국 들어온다고 했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형한테는 말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지우가 오기를 기다리면 됐어요. 그날 밤 명희는 또다시 옷장에 숨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자정이 넘어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과 윤서가 나지막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조심했잖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지우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지우한테 연락한 거 아니야?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지우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해. 윤서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알았어. 내일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명희는 옷장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옷장에서 나온 명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산 물건이었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걸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할 생각이었습니다. 명희는 녹음기를 거실 한쪽에 몰래 숨겼어요. 소파 쿠션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명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매일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지훈과 윤서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희가 없을 때마다 진명의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미루시네. 그러게. 이러다가 지우가 오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어떡해? 어머니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지금 정리하는 게 좋다고 설득해야지.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명희는 모든 걸 녹음했어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 좋지. 명희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윤서의 제안에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래도 검진은 받아보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윤서는 계속 권했습니다. 명희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건강이 나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야 진명의 이전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 명희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이 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또 그 서류야? 명희가 물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요. 지훈이 재촉했습니다. 나 아직 결정 못했어.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은데?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간단해지고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건 내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는 아니야. 명희가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정말 나를 위해서? 명희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시선을 피했어요. 당연하죠. 그럼 지우한테도 물어봐야지. 명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서가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화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급해서 그래요. 윤서가 변명했습니다. 나도 알아. 얼마나 급한지. 명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 뜻도 아니야. 그냥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좀 있을게. 명희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지훈과 윤서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아시는 것 같아.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우리 조심했는데.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거실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윤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윤서가 계속 권했지만 명희는 거절했어요. 그날 밤 명희는 다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지훈과 윤서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지우가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 전에 무조건 끝내야 해.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 어머니가 또 거절하시면? 그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명희는 녹음기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저번에 잠금 설정해 놓은 거 확실한 거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이 안심시켰습니다. 명희는 한시름 놓았어요. 적어도 재산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니 머리가 조금 맑아졌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명희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주었나요? 아니면 너무 적게 주었나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었어요. 공원에서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산책 좀 하고 왔어. 명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나 봐. 명희는 둘러댔습니다. 사실 일부러 휴대폰을 두고 나간 거였어요. 그들이 자신을 추적할 수 없게요. 어머니, 오늘 지훈 씨가 일찍 들어온대요. 저녁에 같이 이야기 좀 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 서류건이요. 오늘은 꼭 결정해 주세요. 윤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이야기하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녁 6시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계세요? 응, 거실에 있어.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정장 차림 그대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윤서도 나와서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명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꺼냈어요. 그동안 계속 보여주던 그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급하니? 명희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명희의 질문에 지훈이 잠깐 망설였어요. 네, 당연하죠. 그럼 세무사한테 확인해 봐야겠네. 명희가 말했습니다. 지훈과 윤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자꾸 의심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확인하는 거지. 명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니? 내가 뭘 잘못했어? 명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으세요? 지훈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명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한 달 전에 내 예금을 왜 해지했어? 명희의 질문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게 윤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뭐?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간 게 뭐?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지훈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 내가 알아야 할 일 아니야? 명희가 따졌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뭘로 보는 거니? 그냥 돈주머니로 보는 거야?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세요. 윤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오해? 뭘 오해해? 내가 다 들었어.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뭘 들으셨는데요?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밤마다 거실에서 나 몰래 한 이야기들. 다 들었어. 명희의 말에 지훈과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부터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내 도장함을 뒤지던 날부터.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서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너희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지훈이 변명했습니다. 무슨 사정? 빚이 있어요. 회사 일로 빚을 지게 됐어요. 지훈이 고백했습니다. 명희는 놀랐어요. 빚이라니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지훈의 말에 명희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네,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속였어? 명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지. 내 집을 담보로 빚을 갚으라고.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갚아? 지금도 빚을 못 갚아서 이러는 거잖아. 명희의 말에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너희는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지훈이 말하려 했지만 명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명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지훈과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되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가 다 아시는데.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지훈이 답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오면 더 복잡해질 텐데. 그러게.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무슨 기회? 어머니를 설득할 마지막 기회. 명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오늘 저녁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빚이 있다고 고백한 것도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내일 지우가 오면 모든 걸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명희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더 이상 혼자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자신을 속이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밤은 길었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깨어 있었어요. 내일을 준비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지우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공항에 나가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녹음기를 챙기고 은행 거래 내역도 챙겼어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지훈과 윤서는 어색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명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지훈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명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늘은 이야기하지 말자. 지우 오는 날이니까. 지우가 오나요?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오늘 들어와.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제 연락하셨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명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했어. 명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우에게는 형이 한 일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지우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명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어머니, 제가 같이 공항 나갈까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명희는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택시 타고 갈 거야.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지훈이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지우한테 우리 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왜? 말하면 안 돼? 명희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가 오해할까 봐요. 지훈이 변명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저희가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한 것처럼 생각할까 봐요. 지훈의 말에 명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쁜 짓 아니었어? 어머니, 됐어. 나 늦어. 다녀올게. 명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형이 이런 짓을 했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우의 비행기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명희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우가 보였습니다. 35살의 지우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엄마, 지우가 명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 잘 왔어. 명희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명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울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반가워서. 명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문자 받고 걱정 많이 했어요. 형이 뭘 한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형은 알아요? 제가 오는 거? 응, 아까 말했어.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형 반응은 어땠어요? 당황하더라. 명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명희는 지우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한 일들을요. 지우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형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응, 믿기지 않지? 명희가 말했습니다. 형이 빚이 있는 건 몰랐어요. 나도 어제 처음 들었어.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는 고마웠어요. 적어도 한 아들은 자기 편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훈과 윤서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 지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 지우야. 잘 왔어.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도 안녕하세요? 지우가 윤서에게도 인사했어요. 그래, 잘 왔어. 피곤하지?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명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들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명희가 말했습니다. 지훈과 윤서의 얼굴이 긴장했어요. 지우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들어봐. 명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훈과 윤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어머니 서명만 있으면 돼. 그래, 내일 아침에 몰래 가져오면 되겠지. 녹음이 계속되자 지훈과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어요. 형, 이게 뭐예요? 지우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나도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진정해. 명희가 지우를 말렸습니다. 엄마, 이건 진정할 일이 아니에요. 형이 엄마를 속인 거잖아요? 지우는 분노했어요. 명희는 은행 거래 내역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내 허락 없이 예금을 해지한 거야. 명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보고 더 화가 났어요. 형, 이게 대체 뭐예요? 엄마 돈을 몰래 가져간 거예요? 지우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이건 범죄예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윤서는 울기 시작했고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 아들은 자신을 속였고 다른 아들은 자신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일단 진정하고 앉아. 명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못해 앉았어요. 지훈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명희가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빚이 정확히 얼마야? 명희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2천만 원입니다. 왜 빚을 졌어? 회사 일로.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어요. 지훈이 고백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어야지. 명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실망하실까 봐 말 못했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망은 내가 나를 속인 거에 더 크게 했어. 명희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이제 결정해야겠어.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너희 둘을 어떻게 할지. 명희가 지훈과 지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모두가 명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긴장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빚, 내가 갚아줄게. 명희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요? 형이 이렇게까지 한 건데. 지우가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명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명희를 쳐다봤어요. 첫째, 너희 부부는 이 집에서 나가. 명희의 말에 지훈과 윤서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둘째,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하지 마.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빚은 내가 갚아주지만 너희가 나한테 갚아야 해. 조금씩이라도. 네, 어머니, 꼭 갚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희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 한 번 더 속이면 그땐 정말 끝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지훈이 명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윤서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명희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명희가 말했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일어났어요.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갈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형을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회를 주는 거지. 명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야, 내 형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명희의 말에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네, 엄마.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니? 외국에만 있지 말고 한국 들어와. 명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 일인데. 나 이제 나이 많아. 내 곁에 있고 싶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이번 기회에 한국 들어올게요. 그래, 고마워. 명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형, 지우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응? 다시는 엄마 속이지 마.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지훈이 사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지우와 함께였어요. 2천만 원을 인출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은행 직원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형한테 주실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남는 돈도 충분해.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우야, 형제는 서로 도와야 해. 내 형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명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인출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명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갚아.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 명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윤서는 짐을 쌌어요. 근처에 작은 월세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명희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잘 가. 힘들면 연락해.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윤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명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지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명희는 옷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숨었던 그 옷장이었어요. 옷장 안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명희는 손을 뻗어 옷들을 만졌어요. 이 안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과 거짓의 목소리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들은 사라졌습니다. 명희는 옷장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그 안에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결정은 내려졌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일자리 구했어요. 그래? 잘했네. 네, 열심히 일해서 꼭 빚 갚을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래, 힘내. 명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한국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정식으로 귀국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명희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명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묘한 거라고요. 믿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옷장 안에서 진실을 들었을 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싸웠어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했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명희는 불을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거짓 없이 진실만 있는 삶이요.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명희는 공항에 나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그래, 잘 왔어.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 거야. 네,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물었어요. 형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더라.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 내 형도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 명희는 안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명희가 문을 열자 지훈과 윤서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들어와. 명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야, 잘 왔어. 지훈이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색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편안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지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니? 빚 갚는 돈이에요. 아직 조금밖에 안 되지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봉투를 받았어요. 고맙구나.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지훈은 진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의 새 직장 이야기, 지우의 귀국 계획.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윤서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윤서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명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명희의 말에 윤서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명희가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돌아간 후 명희와 지훈은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형을 용서하신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준 거야.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원망을 놓아준 거지.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 명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명희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명희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며칠 후 명희는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숨었던 그 옷장이었죠. 지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 옷들 다 입으세요. 아니, 안 입는 것도 많아. 정리해야지.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면서 추억이 떠올랐어요. 이 옷을 입고 어디 갔었고, 저 옷은 언제 샀고. 엄마, 이거 버릴 거예요? 지우가 낡은 코트를 들었습니다. 응, 그거 너무 오래됐어. 그럼 기부하는 게 어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명희는 기부할 옷들을 따로 모았어요. 옷장을 다 비우고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엄마, 왜 이 옷장에 그렇게 자주 숨으셨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여기가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진짜 모습을 보이거든. 이 옷장 안에서 나는 그걸 볼 수 있었어. 명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안 숨으셔도 되겠네요. 그래, 이제는 필요 없어. 명희는 깨끗해진 옷장을 바라봤어요. 새 옷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들이었어요. 엄마, 이 옷 예쁘다. 그치? 어제 산 거야. 명희는 밝게 웃었습니다. 옷장이 새로운 옷들로 채워졌어요. 어두웠던 그 공간이 이제는 밝고 화사했습니다. 다 됐다. 명희가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뭔가 상징적이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걸로 채우는 거요. 지우의 말에 명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날 저녁 명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명희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옷장 속에 숨어 있던 날들. 가슴 아팠던 배신의 순간들. 하지만 그걸 이겨낸 자신도 떠올렸습니다. 명희는 자랑스러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싸웠고 진실을 밝혔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준혁이었어요. 지훈의 아들 10살짜리 준혁이. 할머니, 저예요. 준혁이? 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주말에 올래? 네, 꼭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명희는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손자는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할머니를 사랑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훈 가족이 찾아왔어요.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혁아, 잘 왔어. 명희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준혁이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자 멋지네. 명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훈과 윤서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잘 왔어. 지우도 곧 올 거야. 지우도 와요? 응,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지우도 도착했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희는 점심을 준비했어요.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준혁아, 많이 먹어. 네, 할머니, 준혁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준혁의 학교 이야기, 지훈의 회사 이야기, 지우의 새 직장 이야기.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준혁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릴게요. 그래, 그려봐. 명희는 의자에 앉아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준혁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완성됐습니다. 할머니, 다 그렸어요. 어디 보자.
명희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 속 명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가 웃고 있어서 그렸어요. 할머니 웃는 게 제일 예뻐요. 준혁의 말에 명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명희는 손자를 꼭 안았어요.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갔습니다. 명희는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 준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가. 명희도 손을 흔들었어요. 모두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명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준혁이 그린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정말 행복하다는 걸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걸 이겨냈습니다.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다시 찾았어요. 신뢰는 깨졌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요. 그리고 옷장을 쳐다봤어요. 그 옷장은 이제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명희의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안에서 진실을 들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명희는 옷장에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옷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명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밤은 깊었지만 명희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겪었고 이겨냈으니까요. 명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 명희는 누구에게인지 모를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겪게 해준 것에 대해서요. 그 덕분에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니까요.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옷장 속에 숨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명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희의 삶은 많이 변했어요. 지우는 한국에 정착해서 명희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도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매달 빚을 갚으러 왔고 가끔은 준혁이와 함께였죠. 두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더 솔직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진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희는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 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변했다는 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요?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요. 명희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희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밝은 색깔의 꽃들을 샀어요.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어요. 명희는 소파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옷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옷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더 이상 숨는 곳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명희는 일어나서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옷들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손을 뻗어 옷을 만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 옷장에 숨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진실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아마 계속 속았을 거예요. 계속 이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을 마주했고 행동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삶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명희야. 명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게 어색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옷장 문을 닫고 명희는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명희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명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발견했고 빛을 찾았으니까요. 잠시 후 명희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따뜻한 불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더 이상 옷장에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명희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선택을 하고 용서를 한 사람의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걱정도 없는 잠이었어요. 옷장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명희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능성을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요. 그리고 이것이 명희의 이야기입니다. 옷장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 한 여인의 이야기. 배신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용기를 내어 싸웠고 결국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실은 때로 어두운 곳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명희처럼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이것으로 명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옷장 속의 진실, 그 진실이 가져온 변화와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과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힘이 되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용기와 사랑을 다시 떠올리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할게요.